안녕하세요. 한국 가족의 특성에 대해 발표할 2조의 발표자 김성원입니다. 저희 2조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지난번 활동과 동일하게 팀원과 역할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보통은 어머니,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외에도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 많다면 5명 정도의 가족 구성원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구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건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민족에서 나타나는 가족은 앞에서 말한 가족 구성원에 조부모와 사촌까지 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의 다원화 시대까지 약 100년 동안의 한국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주제를 통해 한국인에게 가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발표 순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의 개념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약 100년 동안의 기간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산업화, 1980년대,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다원화 시대까지의 5가지로 시기를 구분하여 이에 따른 가족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이러한 변화를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혈연, 결혼, 입양 등의 방법으로 관계를 맺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단위를 말합니다. 이 단위에서 주로 나타나는 활동 양상은 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고 경제적 단위를 형성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현대의 산업사회는 물론이고 고대, 중세사회나 원시사회에서도 가족은 중요한 사회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미개사회나 문명사회를 막론하고 가족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사회는 어느 곳에도 없을 만큼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별, 사회-경제적 또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원칙과 가족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앞서 설명한 5가지 시기에 따라 가족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활동의 전개 방향은 약 100년 동안의 기간을 특정 시기별로 나누어 이와 관련한 가족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에 관한 이론 중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구조기능주의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구조나 조직, 제도 등의 요소들이 전체 사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를 가족에 적용하면 가족이 어떠한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그러한 사회는 가족이라는 하위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한민족의 해외 이주 경향이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식민지화로 인한 경제적 궁핍과 그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식적이고도 제도적인 체제가 무너지면서 가족 단위의 중심이 생존이 개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당시에는 조선인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모습과 일제에 의해 희생되는 가족의 모습,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 미술 작품에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되어 약 3년간 이루어지고 휴전협정의 결과를 낳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6.25 전쟁은 참전 용사들의 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인명피해 외에도 수많은 이산가족을 발생시켜 인간 사이의 유대관계를 크게 단절시켜버리는 간접적인 인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당시에 나타난 가족의 형태는 일가 친척의 사망, 실종으로 온전치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특히 남성은 전쟁 참전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부재하게 되면서 여성이 가장이 되어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중심 사회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기에는 대규모 공장제 생산과 자본주의, 경제 우선적 사회와 인구의 도시 집중,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봉건제의 물질적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집집마다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했던 하나의 생산 단위로서 기능하던 가정의 의미는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에는 노인가족이 남고 자녀는 도시로 이주하여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잘 표현한 미술작품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황영성의 옹고라는 작품에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분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박영선의 농부의 가족에서는 농촌이 점점 노인가족의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국진의 가로수에서는 가족의 해체로 인한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미안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두 작품은 산업화 초기 자녀의 도시 이주로 인한 비자발적 별거가 나타난 당시의 가족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가족은 그 구성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할 하나의 단위인 동시에 유일한 정서적 휴식처로서 기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정은 개별적인 사적 공간이 되었고 개개인의 안식처로서 그리고 주관적 삶의 실현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유일한 피난처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었습니다. 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만들어질 만큼 당시에는 자녀의 출산이 다소 과도한 경향을 띠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거치고 현대까지 오면서 가족의 형태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한편으로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대 화가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포착하여 캔버스로 옮겼는데요. 최근에는 깊게 뿌리 잡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불평등 관계를 타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향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 혹은 무자녀 가족, 독신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표현하였고, 두 번째 작품은 핵가족의 보편화를, 세 번째 작품은 가부장적 불평등 관계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별 각각의 가족의 형태와 이를 잘 표현한 미술작품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가부장적 사회나 확대가족 등의 아주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가족의 특징이 다소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맡고 일가 친척이 한 공간에 거주했던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의 작은 단위로 변화하는 등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저희 2조를 포함해 모든 조가 시기별 가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시기의 가족에 관한 미술작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우리는 왜 미술작품을 활용했을까요? 과거의 가족은 이러했다를 나타내는 자료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과거로 돌아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당시를 표현한 시각자료를 통해 그 이해도를 더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같이 다소 암울한 시기의 작품을 살펴보면 주로 거친 선과 어두운 색을 사용하여 조금은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안에서도 이와는 반대로 따뜻한 색상을 사용한 작품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림의 단편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다양한 구성 요소로도 해당 시기의 가족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족이 가지는 의미는 각각의 시대적 분위기마다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는 마음의 안식처이며 사회라는 더 큰 범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는 작은 사회적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이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가족의 특성도 함께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추어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거치며 한국인이란 무엇인지, 가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나요? 저희의 발표로 그 고민의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료에 관한 출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2조 발표자 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